이 육아 사상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실은 뭐 창시자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공자님이 존재하고 계시죠. 그래서 육아의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공자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동양의 중국 철학자들을 보면 여러분, 이름에 항상 이렇게 자자가 붙어 있어요. 자. 무슨 자자인지 아시나요? 이 자자는 선생님을 뜻하는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의 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공자 하면은 공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호성쌤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공자는 우리가 윤리 교과서죠, 여러분. 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겠어요? 당연히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윤리 일타 강사, 제자만 수백 명에 이르른다는 너무너무 유명한 셀럽 강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 공자님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오늘은 공자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너무너무 기대돼 하면서 이제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자가 했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단어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공자가 주장했던 가장 주요한 개념은요, 바로 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한자를 잘 안 쓰기는 하는데 너무 제시문에 많이 나오는 한자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적을게요. 어지린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는 것을 공자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선천적인 도덕적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후천적으로 길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선한 마음들, 도덕적 마음들을 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되게 추상적으로 와닿으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 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좀 다르게 설명해 주실 순 없나요? 라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이 논어라는 책에서요, 인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놓는데 그 중에 저는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볼 겁니다. 물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세 가지겠죠? 자, 첫 번째, 인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공자가 이렇게 말하죠.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애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야. 이러면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 남을 향한 이타심, 남을 배려하는 것, 그게 바로 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랑도 어찌 보면 또 조금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진 않죠. 그래서 제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 사랑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은 설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을 실천하는 것이다. 역시 저 한자 잘 안 쓰는데 중요한 한자라서 쓴 겁니다, 여러분. 이 한자는 꼭 봐주세요. 위에 있는 한자는요, 같다라는 뜻의 여자고요. 같을 여자를 나타내고요. 아래에 있는 한자는 다 알고 있죠? 마음심자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 서라는 한자는요, 어떤 뜻을 나타내는 한자인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인을 실천한다는 건,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남들이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야 라고 공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당연히 남들도 좋아하겠죠. 물론 취향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소고기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초밥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래서 초밥 나에게 맛있으면 당연히 남에게도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베풀어줘야 하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거 당연히 남들도 싫어하겠죠. 같은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걸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던 거죠. 그랬더니 또 한 번, 선생님, 그래도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한 번 더 설명하게 되죠. 그게 바로 극기복례라는 단어입니다. 극기복례. 자, 여기는 한자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길죠?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극기라는 단어. 결국 이타심이라는 것은요, 남에게 뭔가 배려를 베풀고 남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베푼다는 건 결국 나의 욕심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는 나를 나타내는 기자입니다. 나의 욕구를 나타내는 기자고요. 극자는 극복하다 할 때 극자죠.
그래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욕심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복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어 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공자의 인애 개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이 인애의 성격에 대해서 공자가 여러모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분별적으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별적인 사랑. 그래서 뭐 차별적인 사랑, 분별적인 사랑, 뭐 별의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분별적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좀 사랑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공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비친소에 따라서 사랑을 구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존귀하고 비천한 것, 그리고 친한 것, 가까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 간의 사랑이 달라야 돼 라고 주장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당연히 친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님이죠. 여러분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가장 가까운 존재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해라? 부모를 먼저 사랑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리고 나서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자매죠. 또 친구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형제자매. 물론 요즘에 형제자매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지만 형제자매 가깝잖아요. 형제자매를 먼저 공경해라. 그리고 나서 누구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뭐 친구도 사랑하고 뭐 선생님도 사랑하고 이제 타인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절대 여기 표현이 차별적이고 분별적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구가 소중해도요, 부모보다 소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친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좀 여러분들보다 많이 살았잖아요. 그죠? 좀 살아보니까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결국 남는 게 가족이다. 공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 이미 설명해 드렸지만 절대 이 분별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친한 사람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타인에게까지 확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이는 확장적이라는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의 개념을 좀 살펴봤고요. 결국 남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관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사실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가득해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너무너무 가득가득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표현해야겠죠.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적절한 사회마다, 공동체마다 적절한 표현 방식이라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다? 예절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언제나 인과 예가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죠. 이것도 여러분 많이 나와서 한차 써드렸어요, 여러분. 예절이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인사 문화,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세상에 정말 다양한 인사 문화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는 안녕 이렇게 손을 흔들기도 하고요. 어른한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공경하게 인사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집단마다 다를 수도 있죠. 뭐 군대에 가면 뭐 충성 뭐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인사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충성 이렇게 인사할 수는 없는 거야. 그죠?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안녕 이렇게 인사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예요. 아무리 교장쌤을 사랑해도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그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해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공자님의 주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자님은 예절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이 예절이라는 건 다름 아니라 인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인의 표현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 인의 적절한 표현 방식이라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떤 규범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뭐 배우지 뭐 어린 시절에 배웠겠죠. 그죠?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인사 다 잘합니다. 어른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허리를 숙여서 인사한다. 사회 규범이에요. 그죠? 이 마음을 적절한 표현 방식으로 그죠? 사회 규범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행위다라고 공자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던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럼 한 가지만 더 체크할게요. 아까 제가 얘기 안 했던 복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극기복례. 이게 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복례라는 표현은 예절을 통해서 실천하다, 예를 회복한다라는 뜻인데요. 예절을 통해서 실천한다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그 이타심을 예절을 통해서 실천해라. 그게 인을 실천하는 거다라고 공자님께서 주장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극기복례도 생각보다 정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인과 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암기인데 세 번째로 가볼게요. 자, 그럼 공자님께서 이 인과 예절을 정말 잘 실천하는 이상적 인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도덕적 인간이 되겠죠? 이 이상적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성인, 군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흔히 뭐 성인군자 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성인군자입니다. 이것도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 공자님께서 우리가 개인으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어떤 올바른 정치를 왕이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역설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덕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덕치. 무슨 뜻이에요? 치는 다스릴 치자겠죠? 덕은 우리의 어떤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공자의 사상에서 덕이 가리키는 건 결국 대표적으로는 인과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먼저 덕을 실천해야 된다? 왕이 먼저 인과 예절을 갖추고 잘 실천할 때 비로소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감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모범을 보여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덕치를 실천하는 왕의 태도를 공자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숙이 아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숙이 아닌. 이것도 종종 나오죠. 그래서 기자는 나 기자고요. 숫자는요. 닦을 숫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 수양해야 백성들, 사람이죠.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 공자님께서 강조하셨던 왕의 적절한 태도인 거죠. 그리고 이런 덕치가 아주 잘 실현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공자님은 대동사회라고 표현하십니다. 대동사회. 의미는요, 큰 대자에 같을 동자를 써서요, 크게 하나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관료들도 왕도 모두 이 사랑을 서로에 대해서 잘 실천하면서 그리고 사회 규범도 잘 따르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이상적이겠죠.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회. 저도 대동사회 가고 싶네요, 여러분. 자, 공자의 사상이었고요.